안녕하세요. 송파 다원수학에서 창동여고반을 맡고 있는 김진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창동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인데요. 시험 총평, 그리고 주요 문항 분석, 수업 안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험 총평입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서 변별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40점하고 50점 사이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변별력이 조금 없지 않았나, 특히나 3등급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시험을 쉽게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자면 2024학년도까지 창동여고가 교과서 연계가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올해 시험 1학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연계가 조금 줄었었거든요, 이전보다. 근데 세 번의 시험 이후에 오랜만에 작년 같은 기조를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교과서 연계가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부교재인 올림포스 연계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보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낮긴 했지만 어쨌든 학교 시험이 변별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객관식은 제대로 풀면 쉽진 않은데 답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명제 문제였는데 그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6점짜리인데 답의 배점이 1점이었고 풀이를 제대로 써야지만 6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답 맞춘 학생들은 꽤 있는데 6점 받은 학생이 없어요. 아마 전교생 중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로 변별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서술형 2번도 풀이를 되게 꼼꼼하게 보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랑 비교를 할 건데, 보시면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중이 되게 많고 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이 중상, 최상, 그리고 상이 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초에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계산도 많고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어려운 단원을 어렵게 냈어가지고 좀, 네, 창동여고가 수학이 안 그래도 약한 학교인데 많이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가 좀 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번에 보통 학교들은 명제부터 시험범위여가지고 명제, 함수, 유무리 함수 이렇게 시험범인데, 창동여고는 시험이 좀 빨랐었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기말고사 때 집합의 연산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집합의 연산을 비중 있게 다루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중상, 그리고 하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만만치 않았어요. 14번 문제. 아마 현장에서 마주쳤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번도 현장에서 첫 장 치고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서술형 1번 문제, 영재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걸로 좀 변별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변별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전보다 많이 쉬워졌다. 하지만 변별력은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3번인데요. 이게 첫 장에 있는 문제인데 왜 가져왔냐면, 이거를 교과서 문제인데 안 풀어보고 풀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이거 세 칸이 다 채워져 있죠?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본 학생은 이제 시험지에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직보 테스트 때 이렇게 내가지고 시험 전날 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인데요. 이것도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연계 문제고 38페이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17번 문제예요. 이 문제도 유리함수의 절대값 씌운, 아이들이 절대값 씌워지면 되게 겁을 많이 먹는데 그려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정의역이 x가 0 이상이다, 이 조건을 꼭 빼먹지 않고 그린다면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놓쳐서 좀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직보 테스트 때 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2학기 때 그 수학 선생님 바뀌셔가지고 저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도 학교 선생님이 조금 개성 있는 문제들을 좀 내셨는데 문제들이 다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함수 문제죠. 유리함수 문제인데 보통은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랑 유리함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 특이하게 직선과 유리함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조금 처음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물론 이게 제대로 풀면 쉽지 않습니다. 계산이 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관점으로 그냥 y는 x랑 교점을 잡고 a, a로 잡아도 객관식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풀이가 틀리긴 합니다. 근데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그렇게 풀어도.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그냥 약간 무모한 풀이를 했을 때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오답률은 낮았는데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 이 문제도 교과서 문제인데 집합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도 어쨌든 교과서에 뭐 두 단계 채워져 있죠. 그러면 뭐 중간 난이도라는 건데 집합을 사실 저는 어쨌든 시험 준비를 아이들 해줄 때 집합은 아마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냈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명제, 함수, 유무리 함수가 그 중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집합에서는 어지간하면 어렵게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방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보 때는 혹시 몰라서 직보 때 이렇게 자료를 넣어놨었거든요. 이 문제하고 40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칸이 좁아가지고 하나밖에 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직보 때 이걸 풀어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췄던 문제였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순혈 A와 A이기만 한 부분과 B이기만 한 부분의 합집합이 3, 4를 이용해서 교집합이 6이다. 네,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촉박한 상태에서 마주치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습이 돼 있다면 충분히 연습이 돼 있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랑 2차 함수의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 문제가 아마 이번 그 시험 범위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유형 중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리함수랑 2차 함수를 둘 다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15번이기도 하고, 가, 나, 다 조건을 전부 다 참고해서, 가 조건은 뭐 2차 함수의 그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구나. 뭐 나 조건은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y는 3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상 봤을 때는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어떻게 루트 안에 들어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침착하게만 풀면 할만한데 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새로 만드신 문제를 많이 합쳐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3번 테스트로 냈던 문제랑 약간 유사했습니다. 저는 대신에 무리함수 넣었었는데 유리함수 이번에 변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그 신유형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5x가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5인 함수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처음에 봤을 때 약간 멘붕이 온다. 그러면 좀 당황했을 거고, 이게 주기가 5구나라고 바로 느꼈으면 쉽게 풀었을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문제도 거의 비슷하죠. 가나 조건이. 네, 그리고 x의 정의역도 똑같죠. 네, 그래서 침착하게 푸셨으면 네,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림퍼스 고난도에서 꼭 한 문제씩 꼭 내시더라고요.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제가 직보 때 냈던 테스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네,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찍어줘가지고 네, 저희 아이들도 많이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것도 교과서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교과서 문제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세 칸이 다 차 있죠. 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무리함수가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교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식으로만 풀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교과서 연계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연습해본 학생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이 전 시험보다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푼 것 같아요. 전보다. 자, 21번. 이 문제가 이제 변별력 문제인데 사실 이런 형태 그 두 명제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하여 이 A, B를 구하는 문제는 꽤 많은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저도 이게 왜 애들이 이렇게 서술형에서 감점을 많이 당했을까 처음에 눈으로만 보고 그 정도인가 싶어서 직접 풀어봤는데 이 문제의 함정은 A, B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A, B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A, B를 구하면 틀립니다. 네. A,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B, A 플러스 B 자체를 구해서 최대값을 찾는 게 맞는 풀이에요. 저도 풀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변별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나랑 가가 지금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3단 논법을 통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고 이런 게 이제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풀이구나. 근데 이제 학생이 현장에서 이걸 알아차리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답이 마이너스 1이었었는데 마이너스 1을 써서 다들 뭐 6점 더 해놨는데 이제 그 정오표에서 이제 5점씩 다 소수령 감점당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울상이긴 한데 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네. 자, 마지막 22번 문제 서술형 2번인데 이 문제도 이제 교과서 문제죠. 교과서 문제. 보시면 이 그림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보시면 x축, y축이 각각 평행한 직선. 그래서 a, b는 이렇게 y 값이 같고 그 다음에 a, c는 이렇게 x 값이 같죠. 그래서 a를 과감하게 미지수 잡고 a분의 a, a분의 1을 잡고 이렇게 b, c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술형을 변별하시려고 서술형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 것 같아요. 채점을.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감점당한 애들이 많아요. BC 좌표 구하고 뭐 K가 양수인 거 조건 써가지고 K가 5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꼭 써야지만 맞게 해주는 전교생 중에 거의 안 깎인 학생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지만 꼼꼼하게 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딱 보고 이거 시험에 낼 수 있겠다 해서 창동이가 도형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빅보 테스트에서 제가 16번으로 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뭐 6점 맞은 아이는 거의 없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5점, 5점, 4.5점 이렇게 맞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특징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항상 수업 중에 이제 문제를 제가 풀어줄 때 항상 현장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풀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아이들이 풀었던 모습 항상 이런 걸 학생의 입장에서 고려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화려한 막 수학 쇼가 아니라 자기들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수학 수업을 지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키워주는 수업. 저는 이제 수학은 어쨌든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나 고등학교 수학은 응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풀어보는 시간이 많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혼자 풀어보고 막 문제를 고민하고 이런 경험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어요. 특히 하위권 아이들일수록 그런 경험이 많이 적습니다. 문제를 5분도 고민하지 않아요. 문제를 다 읽기 전에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애들한테 좀 풀어봐라. 아예 하나도 손대지 않고 오면은 저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근데 이겨낸 학생들은 어쨌든 잘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창동여고 중간고사 때 1등 맞은 학생이에요,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스트를 거의 다 직접 만들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 시험마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새로 보는 시험이어가지고 시험질이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맞는 것도 맞지만 이 경향에 좀 맞게끔 제가 개조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업 때 이제 6번의 학교 시험 형식에 맞춰서 시험을 냈고요. 그다음 마지막 직보 같은 경우에도 창동여고만을 위한 직보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적중을 많이 했던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막 전화해서 선생님 무당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말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안내를 드릴 건데
자, 다음 주 월요일, 촬영날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개강이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1창입니다. 아마 그리고 숙제가 방학 때는 좀 많기 때문에 특강 숙제도 있고 해서 아마 클리닉을 해야지 아이들이 좀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클리닉을 해서 아이들 숙제까지 좀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네, 오답도. 그래서 클리닉 항상 부르고요. 그리고 일 테스트 항상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날 틀린 거, 쌍둥이 문제 같은 거, 네, 풀리게 해서 다음에 좀 안 틀릴 수 있도록 항상, 네, 주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 반이라서 창동여고 반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반에 맞게끔 좀 출제 경향에 맞게끔, 네, 그리고 난이도에 맞게끔 너무 어렵게 해봤자 어차피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 반에 맞게끔 좀 수업을 구성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얘기인데요.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특강을 좀 듣는데, 미적분 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8일 목요일 날 개강이고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그 특강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클리닉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에 미적분 원이 처음인 학생들, 그러니까 저번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수투죠, 수투. 수투는 어쨌든 문과든 이과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해야 됩니다. 네. 대신에 미적분 원이 문제가 뭐냐면 양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대수보다 훨씬 많고 훨씬 어려워요. 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여름방학 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번 듣는 걸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들어놓으면 제 경험상 아이들이 이제 함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수학에 대한 관점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꼭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중간 난이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하면. 네, 중간 난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특강인데, 창동여고가 원래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2학기로 넘어오면서 1학년 2학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2학년 1학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하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 6회 진행하고요. 이것 또한 어쨌든 기하가 처음인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네, 특히나 지금 교육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기하가 선택이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기하는 아예 약간 처음인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선택 과목, 고교 학점제 그 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이다. 그리고 3월 달 개학하고 나서도 어쨌든 영상을 계속 제공해서 시험 대비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시간표 예시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일주일에 5번을 이제 학원에 오는데 거의 뭐 겨울방학 캠프 수준으로. 네.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학년 내신을 대비하는 정규 수업은 내신 대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 밀도 있는 방학 특강. 화요일 목요일에는 미적분, 그리고 토요일은 기하 특강으로 수업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특강. 그리고 클리닉이 항상 2시부터 4시까지 있기 때문에 3시간씩. 그래서 수업이 조금 어려워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적으로는 덜 힘든데 클리닉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근데 체력이 아마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꼭 몸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